지금 당신의 생각들이 정말 당신 자신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짜증스러운 성격이 단순히 성질이 나빠서라고 생각하시나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기 수양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심지어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좌절을 겪는 이유가 불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모든 것을 스스로의 탓으로 돌리거나 모호한 운명이라는 개념에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느끼는 분노, 혹은 한밤중에 엄습하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사실은 당신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몸이 단순히 당신만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님, 심지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증조부모님까지 가득 찬 붐비는 버스와 같다고 한다면요? 그들의 육체는 이미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이 겪었던 굶주림, 전쟁에 대한 공포, 폭력배들에게 당했던 분노와 같은 감정들이 모두 코드로 압축되어 당신 세포의 모든 핵에 새겨져 있다고 한다면요? 마치 유령 이야기처럼 들리나요? 하지만 이것은 유령 이야기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과학, 바로 후성유전학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지난 수십 년간 당신 삶의 실패들에 대해 안도감과 이해심을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유의지가 정말 존재하는지에 대한 더 깊은 혼란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끔찍하고 잔인한 과학 실험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까지 미친다는 속담의 현대판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자던 쥐들을 대상으로 끔찍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벚꽃 향기가 날 때마다 쥐들의 발에 전기 충격을 가한 것입니다. 전기 충격은 치명적이지는 않았지만 극심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곧 쥐들은 조건 반사가 생겨서 전기 충격이 없더라도 벚꽃 향기만 맡으면 극심한 공포에 떨었습니다. 깊숙이 뿌리내린 본능적인 공포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상할 게 없어 보이죠? 파블로프식 조건화 실험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트라우마를 겪은 쥐들이 짝짓기를 해서 새끼를 낳았습니다. 이 2세대 쥐들은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전기 충격을 받은 적도 없고 부모가 고통받는 모습을 본 적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특권층에서 태어난 셈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 쥐들 앞에서 벚꽃 향기를 맡게 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어린 쥐들은 즉시 극심한 공포에 떨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뇌는 벚꽃 향기와 전기 충격 사이의 연관성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과학자들이 3세대 쥐들, 즉 전기 충격을 받은 쥐들의 손자들을 관찰했을 때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벚꽃 향기에 대한 공포 반응이 일반 쥐보다 200%나 강했습니다. 나중에 과학자들은 이 후손들의 뇌를 해부하여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뇌의 후각 영역에서 벚꽃 향기를 감지하는 신경 수용체가 일반 쥐보다 몇 배나 더 많았던 것입니다. DNA 염기서열 자체는 변하지 않았지만 후각 유전자의 스위치의 메틸화라는 화학적 변형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할아버지에게 가해진 트라우마, 그 고통에 대한 기억, 생존을 위한 경계심이 뇌의 인지 과정이나 개인적인 경험을 거치지 않고 정자와 난자의 유전자 스위치를 직접적으로 변형시켰다는 뜻입니다. 할아버지의 공포가 손자의 본능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후성유전학이며 과학으로 설명되는 업보입니다. 도교 경전인 태평경에는 후손은 조상의 죄를 물려받는다 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실험실의 쥐 중 한 마리라고 상상해 보세요. 눈을 감고 지난 100년 동안 이 땅에서 우리 세대나 부모님 세대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극심한 기근을 겪었고 위산이 위벽을 갉아먹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내일 당장 폭탄이 머리 위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10년 동안의 혼란기를 겪었고 가장 가까운 친척조차 믿지 못하고 언제든 고발당할까 두려워하며 살아야 했던 굴욕과 억압을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역사책 몇 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엄청난 트라우마는 마치 전기 충격처럼 육체는 사라져도 그로 인한 스트레스 반응 패턴은 유전자의 메틸화 표지에 새겨져 여러분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냉장고가 가득 차 있어도 항상 물건을 쌓아두는 것입니까? 할인하는 쌀, 밀가루, 기름을 보면 사지 않고는 못 배기고 상해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절약 정신이 투철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굶어 죽었던 조상들의 기억, 굶주림에 대한 공포가 여러분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녀를 병적으로 통제하려는 것입니까? 아이가 10분만 늦게 들어와도 온갖 사고를 상상하며 손발이 차가워지는 불안감을 느끼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신경증 환자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전쟁 중에 가족과 헤어졌던 할머니의 절망감이 여러분의 편도체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친밀한 관계에서 깊은 신뢰를 쌓는 것이 항상 어려운 것입니까? 누군가 조금만 거리를 두어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곧바로 날카로운 말로 상처를 주는 것입니까? 성격 장애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그 특별한 시대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고발당했던 상처가 남긴 감정의 흔적입니다. 보세요. 여러분은 자신이 스스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은 수많은 방어 프로그램이 미리 설치된 거대한 기억 저장소, 생물학적 컴퓨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내리는 결정들은 자유의지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유전자 속에 있는 죽은 조상들이 대신 버튼을 눌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결국 자신이 대역 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절망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나요? 마치 운명처럼 벗어날 수 없는 저주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이것을 과학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과학의 차가움만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학적 발견을 동양 불교의 고대 지혜와 함께 생각해보면 부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비밀을 밝히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교에는 모든 현상의 씨앗을 담고 있는 아르야식, 저장의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 쌓는 선업과 악업은 마치 우리의 메틸화 지도와 같습니다. 모든 생각, 모든 강렬한 감정의 변화는 단순히 현재 순간의 화학 반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전자 키보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종종 선을 쌓는 집안에는 복이 넘치고 악을 쌓는 집안에는 재앙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가게에 폭력, 살인, 원한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 에너지가 가득하다면 이러한 에너지들이 특정 유전자 발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후손들이 정신질환, 심장병 또는 극단적인 성격에 더 취약해지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끊이지 않는 재앙입니다. 반대로 당신의 조상들이 자비롭고 평화로웠다면 이러한 안정적인 생화학적 환경 또한 유전되어 후손들이 더 강한 감정 조절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넘치는 복입니다. 현대 심리학과 신경과학은 사람이 깊은 명상, 기도 또는 연민의 상태에 있을 때 뇌파 패턴이 변화하고 옥시토신과 엔도르핀 같은 유익한 생화학 물질이 다량 분비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최고의 유전자 정화제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평생 동안 하는 영적 수행이 단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50세나 60세이고 인생이 이미 정해져 있고 성격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당신의 유전자 발현은 역동적입니다. 근본적인 DNA 서열은 바꾸기 어렵지만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후속 유전학적 변형은 환경, 마음가짐, 그리고 행동에 따라 변화합니다. 오늘부터 불평을 멈추고 대대로 내려온 악순환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두려움으로 자녀를 통제하는 것을 멈춘다면 당신은 실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가족 카르마의 악순환을 끊고 유전적 사슬에 매듭을 짓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사실입니다. 당신이 깨어났기 때문에 가족의 시스템 코드를 바로잡았고 당신의 후손들은 더 이상 결함 있는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실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두려움의 바통을 끊고 연민의 바통으로 바꾸어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계승입니다. 물리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왜곡되지 않은 삶의 패턴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배우자가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당신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 순간 당신의 뇌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까? 바로 당신의 유전자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을 때는 이미 상처 주는 말이 쏟아져 나왔고 후회하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다음번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카르마의 중력입니다. 지구의 중력만큼이나 강력합니다. 따라서 DNA에 새겨진 이 관성에 맞서 싸우려면 극도로 냉정하고 거의 초연한 의식이 필요합니다. 이름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한 가지를 시도해 보세요. 억누르지도 말고 폭발시키지도 마세요. 대신 단 1초라도 좋으니 마음속에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세요. 그 멈춤의 순간에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그 프로그램이 다시 시작됐구나. 이건 할아버지의 성격이지 내가 아니야. 단 한 문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다면 당신은 승리한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기계에서 프로그램을 관찰하는 프로그래머로 변모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 일어나는 순간 업보는 그 순환을 멈춥니다. 당신에게는 이 길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을 그저 가족 트라우마를 전달하는 도구, 즉 전달자에 불과한 존재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전 세대에게서 받은 쓰레기를 다시 포장하고 어쩌면 더 많은 쓰레기를 덧붙여 자녀들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또다시 그 쓰레기를 자신의 자녀들에게 던지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대로 복사 붙여넣기처럼 반복되는 수많은 가족 비극을 목격하는 이유입니다. 이혼한 부모는 이혼한 자녀를 낳고 폭력적인 부모는 폭력적인 자녀를 낳으며 자살 이력이 있는 가족은 항상 자살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당신은 이 악순환을 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만약 성공한다면 축하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자신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유전자 설계도에서 어두운 코드를 지우고 황금빛 코드를 새겨 넣은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운명 개척입니다. 어쩌면 삶의 의미는 바로 이 탈출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유전자가 조상들이 남긴 거대한 미로이자 감옥이라면 당신의 의식만이 그곳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